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빈입니다. 오늘 주제는 차량 제어로 진화하는 인공지능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에서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자율주행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한 제어 시스템으로 응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영상인식이나 이제 음성인식 같은 부분에서 이제 차체를 바꿔준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가변한다든가 다양한 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에어랩도 있고요, AI 리서치 랩도 있고 각 여러 연구소 팀들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고요. 이제 최근에 도요타와 GM이 이제 재밌는 부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GM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 스탑앤고를 뭐 위치라든가 상황에 맞춰서 하는 솔루션 이런 걸 내놨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가속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솔루션을 좀 내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장 진단 쪽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격에서 자율주행차의 이제 고장을 진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도로 상태를 이제 빅데이터나 AI로 분석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용 인공지능의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 인식과 음성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나 도로를 인식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음성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즉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효과적인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음성 인식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차량 제어 부분, 이제 고장 진단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그냥 컨셉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계와 인공지능의 융합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두 개의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GV80에 탑재된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입니다. 도로에서 노면에서 다양하게 이제 소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상반되는 주파수를 생성해서 이제 소음을 없애주는 이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면 소음이 이제 올라오면 그것을 이제 처리해서 가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작동 과정이 음속보다 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면 소음이 한 0.009초 정도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랭크란 기술은 0.002초 만에 이제 노면 소음을 파악하고 제어 음파를 이제 생성해서 상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특징은 뭐가 되면 기존에도 어떤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나 이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타이어 종류나 노면 상태 이런 다양한 변수가 많은 소음도 인공지능으로 이제 예측해가지고 잡아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특징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요게 이제 그대로 이제 제목이 되거든요. HMD 저널, 현대 쪽에 이제 그 저널에 보면 현대차 그룹의 세계 최초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은 이제 AI 기반 운전자 맞춤형 ADAS 기술이거든요. 역시 이제 GV80에 탑재가 됐고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일단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정속 주행인 거죠. 우리가 100km로 맞추면 차가 스스로 100km로 도로를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운전자가 뭐 다른 데를 보거나 잘못하면 앞차와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CC라고 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의 속도에 따라서 이 차량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사람마다 약간의 그 주행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빨리 밟기도 하고요. 어떤 운전자는 서서히 밟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감성들이 다 다른데 SCC ML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속도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가속을 할 때 사용자의 주행 특성을 학습해서 이제 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주행 패턴을 이제 학습하는 거죠. 사용자가 좀 약간 급가속이나 급출발에 가깝다라면 그렇게 해주고
아니면 천천히 밟고 천천히 간다면 천천히 맞춰줘. 이런 부분인 거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016년에 현대가 LA 모터쇼에서 자율주행 시승 행사를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적이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 지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제인 거죠. 새로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브레이크를 가까운 거리에서 밟는데 너무 멀리서부터 밟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주행 감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어떤 사용자 맞춤형 주행 감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차량 제어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기술은 이제 이미 적용이 된 사례고요.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보름 정도 됐나요? 현대가 이제 ICT 커넥티드 변속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변속기를 막 변속을 할 텐데요. 그 변속을 지도 정보나 교통 상황에 맞춰서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되냐면 이 그림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변속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 변속 횟수가 줄어들면 사용자에게 상당히 편안한 주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동 횟수도 감소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승객의 편안함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연구용 자율주행차를 타면은 뭐 멀미가 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급출발, 급가속도 있고 막 그런데 편안한 자율주행,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자율주행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이제 뭐도 있냐면 연료 소모량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신차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도요타의 사례인데요. 역시 2월 달에 발표된 기능입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가속 억제 기능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제 급발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2010년에.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아예 센서를 좀 달아서 벽이나 다른 차량이 있으면 급가속이 있으면 그걸 억제해주는 이런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뭘 하냐면 앞에 벽이나 차량이 없어도 급가속 때 이제 가속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급가속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우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멈췄다가 할 때는 아무래도 그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 밟아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하겠다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도 있냐면 특히 이제 그 일본에서 그 고령 주행, 노년층 주행이 이슈가 되면서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를 착각해서 잘못 밟는 부분을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이 없애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타 측에서는 올해 2, 3분기에 이제 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이제 GM의 사례인데요. GM의 이제 특허입니다. GM에서 이제 ISG를 효과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이런 걸 좀 발표를 했고요. 이제 ISG라는 건 아이드 스탑 앤 고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면 엔진을 꺼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면 켜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연료 효율을 높이는 게 좀 목적이고요. 뭐 디젤에 주로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 가솔린 차량도 뭐 탑재된 차량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장점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연비 효율이 높은 거죠. 뭐 공회전 시에 이걸 꺼주기 때문에 연비 효율이 높고요. 배기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는 소음 저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정차 후 출발할 때 약간 느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야 되는데 시동이 꺼지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체증 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극복해 주겠다. 이런 게 이제 GM의 특허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됐고요. 사실 메인은 뭐냐면 위치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차량의 위치하고 교통 체증을 분석해서 인식해가지고 ISG 시스템에 온오프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이다 그러면은 시동 꺼짐을 뭐 막아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냐면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의 특성들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으로 그런 상황을 좀 학습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특허이지만
그런 재미난 특허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장 진단 응용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인디케이터로 띄워주게 되면 우리가 그걸 보고서 정비소를 가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운전하다가 좀 이상을 느끼면 정비소로 가겠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패신저가 됩니다. 승객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서는 누군가는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격으로 고장 진단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미래 기술 트렌드가 될 거고요. 이 기술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런 고장 진단은 약간 다른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제 고장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가지고서 이제 고장 부위를 파악하는 이런 부분이 2018년 7월에 이제 세계 최초로 현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소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형별 분석하고 특징 벡터를 추출해서 딥러닝 학습을 좀 시키고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고 이제 원인을 진단하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요. 뭐 현대의 기사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단 전문가하고 딥러닝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소음 진단 전문가의 정확도가 8.6%였는데 인공지능의 정확도 거의 90%까지 나와서 상당히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인공지능에서 이제 그 의심 가는 고장 원인을 3개까지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적어놨습니다. 네, 재밌는 사례고요. 아직 상용은 안 됐습니다. 곧 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비소 가면 이제 소리만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개발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차량 제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도로 상태와 빅데이터 부분들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서울시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차가 달리다가 이제 같은 곳에서 충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덜컹거리는 거죠. 그럼 그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느 지점에 도로가 파손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히어 쪽에서 유럽의 지도업체인 히어에서 이제 발표한 기술은 로드 해저드 워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이제 발표한 기술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같은 지점에서 이제 ABS가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음이 있구나. 그런 결빙을 좀 파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기술을 하나 발표를 했고요. 요 그림은 이제 컨티넨탈에서 독일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컨티넨탈에서 발표한 가변 타이어 컨셉 컨티케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가 많이 왔다든가 그러면 접지력을 좀 높여줘야 되죠. 아니면 날씨가 좋다면 접지력을 낮춰줘. 이렇게 가변 타이어가 좀 필요할 텐데 날씨나 도로 상태에 따라서 가변으로 변해가는 이런 타이어 컨셉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사례를 좀 봤는데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주가 될 것 같냐면 고장 진단 쪽에서는 이제 기계 자체의 정보를 얻어서 고장을 진단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차량 제어도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면 컨티넨탈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서 기계부를 가변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본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는 이제 영상 인식을 통해서 도로를 인식하고 차선을 인식하고 달리는 부분이 이제 중점이 됐다면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날씨나 도로 상태,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안전하게 주행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떻게 편리함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들은 어떤 그런 차량 제어 부분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고장 진단 이게 또 지금 이슈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뭐하고 맞물리냐면 차량 자체에서 딥러닝을 쓰기 위해서는 AI 하드웨어가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칩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하드웨어, 뭐 퀄컴의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히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차량용 인공지능 진화
차량 제어로 들어오는 인공지능 진화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